지역 농협조합의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 친인척 논란이 일자 조합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황배현 김제시 의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제와 전주를 잇는 노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한 7개 철도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으로 가장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온 후 금반지 등을 착용한 채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농협조합장의 친인척이 상임이사 단독 후보로 나서 논란이 됐다는 소식, 전북방송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친인척 후보는 결국 상임이사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사퇴 의사를 밝혔던 조합장은 나흘 후 이를 번복해 지역사회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현직 조합장 친인척이 후보로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덕근 고창농협 조합장의 인척 후보는 지난 14일 대의원 총회에서 8표 차이로 상임이사로 선출됐습니다. 그 직후 유덕근 조합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인척 후보가 선출되도록 압력을 넣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돼 비애감을 느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번에 이 부결이 고창 농협에 정말 크나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만 했지 누구 후보자를 주장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달 25일 날 고창 농협 마지막 제가 이사회를 주재하고 고창 농협 조합장직을 사직할까 합니다. 한 대의원은 조합장의 이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그러자 농협 측은 곧바로 민원이 들어왔다며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8일 유 조합장은 고창농협 전담회에서 아직 자신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사퇴를 철회했습니다. 제 사퇴가 고창농협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고창농협의 발전을 위해 제가 역할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견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창농협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퇴 의사 표명은 나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18년째 고창농협을 이끌어온 유 조합장은 2027년 3월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이번에 당선된 그의 인척 상임이사는 신용과 채권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농협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친조합장 계열,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친인척까지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합이 좀 고여 있는 물처럼 그러다 보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이 있기 때문에 유 조합장의 사퇴 선언이 여론을 떠보려는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농협의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황배현 김제시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제와 전주를 잇는 노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한 전주 광주와 전주 김천, 새만금 목포 노선 등 7개 철도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주 김제 단선 노선을 신설하여 전주와 광주를 하나 노선으로 잇는다면 익산을 경우 환승할 때보다 무려 39분이 단축되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전북권 전체와 김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김제시에서 건의한 새만금 김제 전주 노선을 적극 검토해 동서로는 영호남 내륙선인 전주 김천, 남북으로는 서해안선인 새만금 목포 노선과 연결하는 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투자로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선 3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현종 건조물 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38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많은 주민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면서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객으로 가장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치는 등 익산과 전주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객으로 가장에 금은방에 들어온 후 금반지 등을 착용한 채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정읍시 북면의 한 교차로에서 통나무를 싣고 가던 26톤 트럭이 청소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청소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통나무가 도로로 쏟아져서 1시간가량 교통이 통제됐다며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18일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학이 반려될 경우 수업 일수의 4분의 1선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 처리됩니다. 또 수강 신청 후 결석이 계속되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처리됩니다.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전북대 의대생은 654명으로 신입생을 제외한 학생 중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읍 지역의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정읍시 감곡면 옛 용곽초등학교 일원에 유아 안전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유아 안전체험장은 245억 원이 투입돼 19,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 안전체험관과 지진 안전체험관, 교통 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유아 전용 안전체험관 조성은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아들이 안전체험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안전습관을 잘 익혀서 다양한 재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와 교사들의 연수도 안전체험관에서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원시와 국립광주박물관이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18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국립광주박물관과 대한민국 도자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도자 관련 전시와 교육, 학술조사 분야에서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원의 역사와 전통이 함축되어 있는 도예 문화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도자 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정읍시는 18일 전북 테크노파크와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정읍시는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농소동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 1시간에 1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수소 전기 자동차 50대 이상을 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오휘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전남대 서울대 연구진과 함께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 기술 개발 과제를 5년간 추진했습니다. 과제 수행 결과 연구진은 세균 1,720종과 방선균 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을 발굴했습니다. 또 모잘록병과 덩굴조기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방선균을 발굴해 종자 코팅제와 분말 수화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주식 투자 열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687개사의 주식을 보유한 전북도민은 36만 2,463명으로 전년도보다 1,539명 증가했다는데요. 이는 전체 도민 173만 8,690명 가운데 20.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도민 10명 중 2명은 주식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데요. 특히 도내 주식 소유자 수는 불과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23만 501명에 그쳤던 주식 소유자가 불과 4년 만에 36만 2,463명으로 57.3%나 늘었다는데요. 또한 도내 주식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도내 주식 투자자 1인당 평균 8,108개 주가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소프트 테니스 메카로 알려진 순창군에서 전국 초중고 대학과 실업팀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 구장과 제1고 소프트 테니스장에서 진행됩니다. 13년 연속 순창에서 개최되는 이번 소프트 테니스 대회에는 선수단과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이번 대회 기간 방문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를 찾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한우 특화거리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한우 음식점을 준공하는 등 한우 명소 육성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옥정호 한우 특화거리에서 열린 옥정호 한우 준공식에는 신민 군수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옥정호 한우 음식점은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곳에 조성됐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옥정호 출렁다리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곳에 입지해 있습니다. 청정, 임실표, 한우도 맛있게 드시고 붕어섬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55회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 대회에서 정읍 칠보고등학교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칠보고 씨름부는 고등부 단체전 3위, 개인전 역사급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개인전 역사급 결승전에서 이현우 선수는 대구 능인고등학교 전명건 선수에게 1대2로 아쉽게 졌습니다. 2년 전 창단한 칠보고 씨름부를 이끄는 조명신 감독은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